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텔 독일 파운드리 투자 2배 늘려 TSMC 삼성 추격의 가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텔이 독일에 건설하는 파운드리 규모를 2배 가까운 수준으로 공장을 확대하는 계획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독일과 EU 등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는데 투자를 확대를 하면 추가 지원을 해주기로 하자 알았어 하며 공장 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인텔의 경우 파운드리 진입에 2나노 수준으로 진입하고 GAA 공정을 이용한다 하고 있는데 미세 공정 기술에서 인텔이 파운드리 1위인 TSMC와 삼성전자 상위 경쟁사를 확실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나노에 대해서도 지금 삼성전자와 인텔보다 이 삼성전자와 TSMC보다 더 먼저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2나노를 성공할지 그리고 수율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인텔 독일 파운드리 투자 2배로 TSMC 삼성 추격의 가속입니다. 16일 블룸버그 통신은 인텔이 독일에 신설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규모를 300억 유로, 한국 돈으로 41조 7천억 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기존에 확정된 투자 금액인 170억 유로였는데 거의 2배에 육박하는 투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텔의 독일 파운드리 공장이 당초 목표한 것보다 축소되거나 건설이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최근까지는 우세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악화, 그리고 1분기 역대 최악의 순손실을 기록한 인텔의 실적 부진, 그리고 투자 보조금 지급 불확실성 등이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죠. 특히 EU와 독일은 인텔이 보조금을 더 받으려면 공장의 규모를 키워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텔의 투자가 현재보다 더 늦춰질 것이라 예측한 것이죠. 하지만 인텔은 이러한 예측을 깨고 오히려 공장의 규모를 키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EU 및 독일의 투자를 더 받는 것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인텔은 현재 미국의 오하이오, 애리조나주에 모두 400억 달러, 약 50조 8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신설하고 있죠. TSMC와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상위 경쟁사도 각각 자국과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인텔이 가장 공격적으로 물량 공세에 나서고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볼 내용은 인텔이 왜 유럽에서 파운드리 규모를 키우고 있을까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 언급했다시피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유럽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의 칩스법이라고 부르죠. 칩스법에 대응하는 유럽 연합 차원의 정책으로서 회원국의 반도체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설립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430억 유로, 약 60조 원을 지원한다 합니다. 블룸버그는 독일 정부가 인텔의 요구에 따라 100억 유로, 약 14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는 했지만 대신 투자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늘려야 한다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인텔이 이를 받아들여 독일 파운드리 생산 시설을 계획보다 더 키우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블룸버그는 이르면 19일 독일이 인텔을 향한 지원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인텔의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텔의 이번 발표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재진입을 선언하면서 파운드리 공장에서는 2나노 이하 제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인텔의 파운드리의 지금 생각인데
10나노까지 슈퍼핀을 사용했고 지금 계속 7나노, 4나노, 3나노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지만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면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CPU와 GPU 이 기술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죠. 특히 투자를 늘리면서 20옹스트롱, 18옹스트롱 이게 2나노, 1.8나노 등과 같은 첨단 미세 공정을 도입하는데 이 경쟁에서 파운드리 1위인 삼성전자 및 TSMC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후발주자로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지만 업계 1위인 삼성전자와 TSMC에 맞서 충분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더욱더 궁금해지는 점은 왜 인텔이 미국을 놔두고 유럽에 진출을 할까입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하면서 전문가들 대부분이 미국을 중심으로 인텔이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시기가 주요 경쟁사보다 늦었고 EUV 공정을 아직까지 확인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특히 5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 기술은 아직 시장에서 인텔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검증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투자를 선언을 했고 여기에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유럽은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것으로 이미 글로벌 파운드리가 ST마이크로와 함께 프랑스의 공장을, TSMC는 NXP, 인피니엄, 보쉬 등과 함께 지금 독일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들은 레거시 공정에 투자하기로 했죠. 인텔은 파운드리 유럽 투자 확대에는 해당 공장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충분한 만큼의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공장을 그대로 놀리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도 더 미세한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판단됨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TSMC도 독일의 유럽 공장을 준비하면서 향후 EUV 공정을 이용한 7나노 이하 공정을 준비하지 않느냐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텔의 독일 파운드리 투자 확대는 그동안 TSMC 삼성전자 쌍두마차 시대의 균열을 예고하고 있죠. 이를 통해 TSMC, 삼성전자, 인텔, 파운드리 부분에서 3파전 양상으로 재현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텔의 유럽 투자, 이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유럽 투자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내 값비싼 첨단 파운드리 고객사가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고 물량도 인텔이 예상하는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특히 2나노 이하의 첨단 파운드리를 누가 주문할 것이냐 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리고 유럽과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받아먹을 전자회사도 부재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와 모바일 반도체, GPU, CPU 설계 기업이 밀접한 미국과는 달리 유럽의 환경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이죠. 유럽의 팹리스들은 대부분이 차량용 반도체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업들이 가격이 비싼 첨단 파운드리보다는 레거시 공정, 더 저렴한 레거시 공정을 활용하는 반도체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수명이 길어야 되죠. 수명이 긴 것과 동시에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까지 차량용 반도체는 저렴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바뀌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렴한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ST마이크로가 글로벌 파운드리를 협력사로 선택한 것도, TSMC가 독일에 추진 중인 파운드리 공장이 28나노 구형 공정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려 하는 것도,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NXP 그리고 인피니온과 같은 이 자동차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들과 함께 하는 것도, 지금 모든 것이 다 유럽의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자율주행 반도체나 고성능 인포테인먼트용 반도체 등으로 이 수요가 다변화될 수는 있지만, 인텔의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이 가동률을 높이기 충분한 수준에 이를지가 미지수입니다. 물론 초기 시장이 수율이 낮기 때문에 가동률은 조금 더 높아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수율이 잡힐 때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EU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성전자는 빼놓고 TSMC,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인텔과 같은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부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EU는 반도체 지원법을 추진하며 전 세계 첨단 파운드리 업체의 공장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텔과 TSMC 및 글로벌 파운드리가 잇따라 현재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며 정책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삼성전자의 경우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투자를. 이미 차량용 반도체 3대장인 NXP, 인피니온, ST마이크로가 TSMC, 글로벌 파운드리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프랑스와 독일의 공장을 짓거나 지으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텔의 독일 투자는 삼성에게는 위협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이 2나노 등 차세대 공정 기술력을 증명하게 되고, 독일의 파운드리 공장 투자를 통해 공급 능력과 원가 경쟁력을 만약 확보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금 수준보다 더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텔과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뛰어넘어 2위 업체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인텔의 추격을 뿌리치고 TSMC를 쫓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경우 많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3나노에서 TSMC보다 먼저 GAA 공정을 선택했고, 2나노에서는 TSMC가 GAA 공정을 무조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삼성전자가 GAA 공정을 선택을 함으로써 지금 조금 불안하다라는 느낌의 그 고객사들이 오히려 TSMC로 더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더 안정적인 현재까지 해왔던 공정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리스크도 지금 어느 정도 감당하고 3나노에 진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2나노에서 기술력으로 TSMC를 넘어서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3나노에서 GAA를 공정을 선택하면서 만약 핀펫을 선택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의 이 공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한 IP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IP 제공 확대를 노력하고, 후공정에서는 일본 기업들과 협력으로 반도체 성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텔이 유럽에서 원래는 170억 유로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던 것을 지금 300억 유로로 올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EUV 노광 장비를 이용한 GAA 공정, 물론 2나노에서는 무조건 다 GAA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정을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나노 2세대 공정, 말하자면 GAA 2세대 공정이 이제 도래를 하고, 이제 그게 2나노 공정까지 하게 되면 기술력으로는 오히려 TSMC를 능가할 것이다.
그리고 인텔도 지금 들어오면서 바로 GA를 선택을 하는데 이 공정 적용까지 2나노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25옹스트롱이라고 말하고 18옹스트롱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보는 18옹스트롱 그리고 25옹스트롱 이 수준까지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의문점이 가는 것이죠. 자,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지켜봐야 되고 지금 어떻게 이 삼성, 인텔, TSMC가 이 이후로 나가야 되는 건지 이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텔이 200억 유로를 지원을 해서 이곳에 공장을 짓는 것, 이게 정말 가능할 것인지, 이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 가동률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것까지 한번 고려해서 그 모든 결정을 했겠죠.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